이야기는 수학 전략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수학 전략 게임이란 게임이 성립하는 배경 안에 수학적인 내용이 있을 때, 수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게임이 성립할 때, 또 초기 조건에 따라서 게임의 승패를 미리 알 수 있는데, 이때 승패를 알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수학적 배경에 근거할 때, 그럴 때 선생님은 수학 전략 게임이라고 할게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처음 해야 될 거는 처음 이제 알아볼 게 심 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런 게임이에요. 자, 이 게임을 알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지식이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자, 6명의 그룹이 있을 적에 6명 안에는 반드시 서로 아는 3명의 그룹이거나 또는 서로 모르는 3명의 그룹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런 내용을 갖다가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 파티장이라고 한번 파티장을 생각을 해가지고 A가 5명을 초대를 합니다. A가 5명을 초대를 할 거야. 뭐, 요 배경이 되는 건 여기 있으니까 조금 보면 돼요. A가 5명을 초대를 할 거예요. 셋, 넷, 5명을 초대를 하는데 A 입장에서 보면은 5명에 대해서 5명을 다 알 수도 있고 5명을 다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0명인 거죠. A 입장에서 4명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명을 모르는 거고 3명을 안다고 하면 여기 잘못됐죠? 2가 되는 거예요. 2 이렇게. 그리고 2명을 안다고 하면 3명, 1명을 안다고 하면 4명,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5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관계를 따질 적에 우리 A고, 이거 B라는 사람, C, D, 뭐 E, F, 이게 5명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5명의 사람에 대해서 서로 안다고 할 적에는 우리 이렇게 실선인 관계, 서로 알 적에 실선인 관계, 모른다고 하면 우리 점선인 관계, 지금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할게.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사실이 있냐면은 A 입장에서 잘 보세요. 친구가 아는 사람이 3명 이상이거나 또는 모르는 사람이 3명 이상일 수가 있는 거야. 반드시. A 입장에서 6명의 사람이 있을 때, 나 포함 6명 있을 적에 A 입장에서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3명 이상을 알거나 또는 3명 이상 모르는 사람이 있다. A가 그건 이제 주어진 사실인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내가 지금 뭘 증명을 할 거냐면은 서로 아는 서로 친구인 3명 이상 3명 이상의 그룹이 존재하거나 또는 서로 모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모르는 3명 이상의 그룹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일 거란 말이야. 여기 있는 사실 가지고 내 입장에서 3명 이상은 알거나 또는 3명 이상 모르는 상황은 요 사실란 말이지. 요 사실 가지고 서로 3명 이상 아는 그룹이 존재하거나 또는 서로 모르는 3명 이상의 그룹이 있다라는 걸 보일 거란 말이지. 그럼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발레를 찾고 싶은 거야, 발레. 발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A 입장에서 보면은 3명 이상, 뭐 더 있어도 상관없지만 3개까지만 그릴 거야, 이렇게. 3명 이상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인 거야. 그럼 발레를 찾기 위해서는 B하고 D의 관계가 실선이면 안 되겠죠. 서로 B와 D가 서로 알면은 이렇게 서로 알게 되는 3명의 그룹을 내가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발레를 찾고 싶단 말이야. 얘가 아니라고 나는 발레를 찾고 싶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점선이 돼야 돼. 점선. 여기도 어떻게 돼? 여기도 만약에 실선이 돼버리면은 서로 아는 3명의 그룹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점선으로 표현을 해야 돼. 발레만 찾으면은 이 주장을 나는 반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만 이제 그럼 점선으로 하면 되겠네. 점선으로. 딱 이렇게 점선으로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게 되죠? 서로 모르는 3명의 그룹이 생겨버립니다. 그래? 그럼 요걸 막으려고 다시 실선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서로 아는 세 명의 그룹이 생긴단 말이죠. 왜? 반박을 못 하는 거야. 따라서 6명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는 서로 아는 3명 이상의 그룹이 존재하거나 또는 서로 모르는 3명의 그룹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게임에 이용할 거냐? 여기 몇 가지 게임을 한 게 있는데 일단 점을 그릴 거야.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점을 그릴 거야. 그리고 2명이 하는 게임이에요. 2명이 처음 하는 사람, 뭐 2명이니까 처음 하는 사람, 나중에 하는 사람 이렇게 있겠죠. 번갈아 가면서 색깔, 뭐 실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점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리다 보면은 관계를 찾는 거죠. 이렇게 실선을 첫 번째 한 사람이 이렇게 했어. 그럼 두 번째 한 사람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모두 15번을 갖다가 할 수 있어요. 15번을 할 수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 입장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했죠? 그 다음에 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하나 거져 있으니까는 4개, 여기서는 3개, 여기서는 2개, 여기서 하나. 그래서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해주면은 15번 안에 이 게임은 끝나요. 즉 아까 시험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원리에 따르면은 15번 안에 실선이든 점선이든 삼각형이 하나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15번 안에 반드시. 바로 얘가 게임이 성립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은 삼각형을 먼저 만드는 사람이 지는 거야. 그 자기 색깔이어도 돼. 뭐 여기가 검정색이고 뭐 빨간색을 해가지고 검은색 삼각형 또는 빨간색 삼각형을 만든 사람이 지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삼각형이 반드시 만들어진단 말이야. 서로 아는 3명의 그룹 또는 서로 모르는 3명의 그룹이 반드시 생긴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보면은 여기 2의 15승 요런 말도 있잖아. 요런 말. 얘는 왜 그러냐면은 전체 모두 몇 개의 관계가 있어? 선이 모두 몇 개가 있다고 여기서? 선이 모두 15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15개가 있을 수 있는데 아는 사람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말이 여기 2의 15성 요 관계는 반드시 서로 알거나 서로 3명 이상의 모르는 그룹 또는 서로 아는 그룹이 반드시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게임이 성립하는 배경이 바로 수학인 그런 수학 전략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심 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 평면 그래프 게임 그럴게요. 평면 그래프. 평면 그래프. 근데 선생님하고 이제 평면 그래프의 정의는 뭐냐면은 변이 만나는 데 있어서 변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은 반드시 꼭지점에서만 만나야 돼. 변이. 이런 걸 평면 그래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꼭 꼭지점인데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꼭지점이 아닌 데서 만나면 안 된단 말이야. 얘를 평면 그래프 그래요. 자, 그리고 또한 어, 두 개, 음, 두 개 점에 대해서, 꼭지점에 대해서 변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럼 이 두 개의 꼭지점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다른 변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규칙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단순이라는 건 뭐냐면은 점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변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단순 연결 그래프 이런 말을 쓸 거예요. 단순 연결 평면 그래프
평면 그래프. 연결됐다는 건 뭐냐면 얘가 이제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임의의 점에서 어떤 점에서든지 다른 점까지 연결해서 변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단순 연결 평면 그래프 그래요. 이 단순 연결 평면 그래프에서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일러 공식이죠. v-2 더하기 f가 2라고 하는 오일러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얘는 점이에요. 점이고 변이고 요게 반드시 성립한다 그런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본다고 하면 점 3개에 대해서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죠. 그럼 점은 몇 개야? 3개. 변 3개고 면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2개야. 사실 평면은 뭐냐 하면 구면이라는 게 구면을 갖다가 얘를 펼쳐 놓은 게 평면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삼각형에 대해서 여기가 사실은 뭐야? 구면의 한 부분이라 구면. 여기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구면. 그래서 면이 2개가 되는 거야, 2개. 이렇게. 그래서 항상 단순 연결 평면 그래프. 변끼리 겹치지 않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야, 이런 게 없는 단순 연결 평면 그래프에서는 뭐가 성립한다? 오일러 공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일단 게임을 하는데 어떤 수학적인 어떤 수학적인 내용이 있냐? 일단 게임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4개의 점이 이렇게 있어요. 4개의 점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중에 시작하는 사람, 이렇게. 먼저 그리는 사람, 나중에 그리는 사람, 이렇게. 그 점은 주어져 있는 거야. 만약에 점이 4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주어져 있고, 평면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거죠. 요 규칙. 뭐 평면 그래프라는 말은 안 쓴다고 해도 어떻게 변들이 서로 겹칠 수가 없고 자기 자신으로 오는 그런 변 그릴 수가 없고 변이 있는 두 꼭지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을 그릴 수가 없는데 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지냐? 새로운 변을 그릴 수 없을 때 새로운 변을 추가하지 못할 때 지는 걸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점이 4개가 주어져 있는 상태야. 처음에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죠. 두 번째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 세 번째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네 번째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거고, 다섯 번째, 그죠? 하나, 그쵸?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모두 몇 번 했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일곱 번째까지 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그릴 수 있어요? 점 4개가 주어졌을 적에? 안 되죠. 그래서 일곱 번째에서 끝났기 때문에 누가 진 거예요? 더 나중에 하는 사람은. 여덟 번째 하려고 보니까 없단 말이야. 새로운 변을 추가 못한 사람이 지는 이런 게임인 거죠. 근데 이 게임이 점의 개수에 따라서 신기하게 점의 개수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나요. 다시 말하면 점의 개수에 따라서 변이 결정이 나요. 변의 개수가 결정이 납니다. 뭐에 따라서? 점의 개수에 따라서. 그 이야기는 이 변의 개수에 따라서 변의 개수가 홀수가 될지 짝수가 될지가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홀수가 될지 짝수가 될지 결정이 나요. 자, 평면 그래프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이 성립한다고? 요 공식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왜냐면 변의 개수가 뭐야? 변의 개수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 변의 개수가 짝수 딱 정해지면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한 사람이 이기는 거고 변의 개수가 홀수로 딱 정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처음 하는 사람이 이기겠지. 나중에 한 사람, 짝수 번째 할 사람이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변의 개수에 따라서 여기 변의 개수에 따라서 아니 꼭지점의 개수에 따라서 변이 결정이 나게끔 하려고 하면은 이 f라는 변수가 없어야 되겠죠. f라는 변수가. 그죠? f라는 변수가 없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f를 갖다가 f하고 요것들 간에 요 변 간에 관계식을 하나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삼각형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이렇게 있는데 자, 삼각형에 대해서 가장 쉬운 거니까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변이 몇 개지? 변이 3개고 면이 몇 개야? 면이 2개란 말이지. 그리고 또 하나 점을 하나 추가했다고 하고 점을 하나 추가했을 적에 변이 하나 2개 얘네는 더 움직일 수가 없지. 얘도 움직일 수 없고 얘가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점 하나가 추가될 적에 점 한 개 추가될 적에 변이 하나, 둘, 세 개, 면이 몇 개가 생겼냐, 더 생겼냐면 처음에 여기 하나 있었는데 하나, 2개, 면이 2개가 더 생긴다 그런 이야기죠. 자, 삼각형을 아까 전에 봤지만 v-2 더하기 평면 그래프 상에서 이 값이 항상 2인데 점 하나 추가될 때마다 변이 3개 늘어나고 그리고 면이 2개가 일어나도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일러 정리를 만족시킨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제 어떤 걸 증명하고 싶은 거냐면은 점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변은 3개씩 면은 2개씩 늘어난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야. 얘를 이제 증명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증명하냐면 수학적 기납법을 쓸게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삼각형에 대해서는 뭐 자명하죠. 삼각형에 대해서는 점 3개일 때는 변이 3개고 면이 2개라는 건 뭐 자명한 거니까 우리 수학적 기납법으로 4개 때부터 한번 보이도록 합니다. 점 3개, 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 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을 적에 보세요. 하나, 둘, 3개. 그치? 3개, 변이 3개, 그리고 면이 2개. 이렇게 계속 하나씩 더 점이 추가될 때마다 그때 변이 3개, 면이 2개 이렇게 증가된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n이 k일 때 이제 n이 k일 때도 얘가 성립한다고 한번 해보자고. 즉 n이 k일 적에도 k일 때 점이죠. k일 때 k번째 점일 때도 하나, 2개, 3개 이렇게 변이 3개, 면이 2개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은 그죠? n이 k일 때도 성립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럼 k 플러스 1일 때 k 더하기 1일 때 하나, 둘, 여기서 세 번째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변이 3개, 마찬가지 변이 3개, 변이 하나, 둘, 3개, 그리고 면이 2개가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서도 이렇게 와서 변과 면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점이 여기 있었다고 하면은 이 점은 아까 K일 때 있잖아요. K일 때 그때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점이었다. 근데 그런 점은 없다라고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점은 네 번째 이을 수 있는 그런 점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수학적 기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과 면 있죠. 변과 면 사이에 등식이 만약에 성립한다고 하면 여기다가는 2를 곱해주고 여기다가는 3을 곱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겠죠? 그래서 2 곱하기 변의 개수와 3 곱하기 면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라는 녀석을 이렇게 변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설명이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있으니까 이쪽에서 볼게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데 E와 F 사이에는 어떻게 2가 3F라는 이런 관계가 항상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걔가 그래서 F 대신에 F 3분의 2, 2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2가 3으로 묶어줄까요? V-2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지점의 개수가 작으면 꼭지점이 짝수가 되게 하면은 짝수 빼기 그러니까 짝수가 되고 짝수 곱하기 홀수니까는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이때의 결과가 이때는 짝수가 돼버리는 거야. 짝수. 그래서 꼭지점 점 있잖아요. 점을 갖다가 짝수개를 만약에 나열을 했어. 그러면 누가 반드시 이기는 거야? 네, 나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되고요. 여기가 만약에 점이 홀수야. 점이 홀수가 되면 변도 뭐가 되는 거야? 변도 얘가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점을 갖다가 만약에 점을 홀수개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기는 사람은 누가 이기는 거니까 처음 한 사람이 이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게임은 점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난단 말이야. 점이 만약에 이렇게 5개가 있어. 네, 5개가 있고 게임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 하는 사람, 두 번째 하는 사람 누가 이기게 될까요? 반드시 어떻게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얘는 홀수이기 때문에 변의 개수가 홀수란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하는 사람이 얘가 어떻게 돼요? 더 그릴 변이 없게 된다. 얘가 윈이 되고요. 그래서 5개 홀수가 되면은 처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고 나중에 하는 사람이 지는 그런 게임이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쵸? 네. 자 이제 그 다음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도형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두 도형 게임 그래가지고 이것도 초기 조건에 따라서 게임의 승패가 결정나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일단 동그라미하고 네모 있잖아. 동그라미하고 사각형을 몇 개 그려놓고 하는 건데 하나 정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는 동그라미, 상대방은 나는 네모, 상대방은 동그라미. 얘가 어떤 거냐면 도형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같은 도형이 있어요. 같은 도형에서는 같은 도형을 고르게 되면은 그 도형을 두 개를 없애고 사각형을 하나 추가합니다. 자, 같은 도형 두 개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그 같은 도형 두 개를 없애고 사각형을 하나 추가하고 다른 도형 두 개. 다른 도형이라고 하니까는 사각형과 동그라미겠죠? 이거를 두 개를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하면은 동그라미 원 하나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없어지고 하나를 추가하다 보니까 도형의 개수는 점점 없어지겠죠?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됐을 적에 남는 게 사각형이냐, 원이냐. 그 자기가 정하는 거죠. 나는 사각형을 정할래,
너는 원을 정해. 그래서 남는 도형이 사각형이면 내가 이기는 거고 남는 도형이 원이면 상대방이 이기는 거고 자기가 선택한 도형이 남으면 이기는 게임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5개의 도형을 그려놨어요. 동그라미 3개, 사각형 2개 이렇게. 처음에 그래서 뭐 사각형을 정한 사람이 있고 동그라미를 정한 사람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얘를 선택한 거야.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다른 도형 2개니까 2개를 없애주고 뭘 하나 추가해 준 거야? 이 동그라미 하나 추가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선택이 있잖아요. 이렇게도 2개 고를 수 있고 이렇게 2개 고를 수도 있고. 네, 이번엔 동그라미 2개를 골랐어. 동그라미 2개 같은 도형이죠? 같은 도형 2개를 골랐기 때문에 이 2개를 없애주고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넣었단 말이야. 그 다음 하는 사람은 고를 수 있는 게 사각형 2개를 고를 수도 있고 동그라미 사각형 고를 수도 있는데 동그라미 사각형을 골랐기 때문에 다른 도형이니까 서로 다른 도형 2개 없어지고 동그라미 하나 더 추가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선택이 없죠. 2개를 갖다가 선택을 했는데 서로 다른 도형 2개니까 뭐가 되는 거야? 동그라미 하나.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동그라미를 선택한 사람이 이긴 그런 게임이 되겠죠. 그런데 이 게임이 처음에 나열된 도형, 이 도형은 처음에 임의대로 나열할 수 있단 말이야. 이 도형만 딱 봐도 동그라미가 남을지 사각형이 남을지 정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선생님은 이제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사각형인 경우는 사각형이 몇 개가 있어도 결국에 하나가 남게 돼요. 사각형은 결국에 하나가 남게 돼요. 사각형은 어떤 몇 개가 있어도 홀수개든 짝수개든 결국 사각형 같은 경우는 개수가 홀수든지 짝수든지 결국에는 딱 하나가 남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세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 표를 한번 잘 봐봐. 표를 하게 원에 따라서 원이 만약에 한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사각형은 어쨌든지 하나가 남는단 말이야.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는 2개를 딱 골랐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서로 다른 2개의 도형 없어지고 원이 남아버리죠. 사각형이 없어지고 원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 경우 보자. 이 경우는 요런 경우 먼저 해봐. 요런 경우 먼저 하게 되면은 원이 되잖아. 원 2개를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이때는 원 2개는 사각형이 된단 말이야. 근데 요렇게도 할 수 있겠죠? 요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하면은 사각형이 되는 거지. 같은 도형이니까. 그러다가 2개를 해도 뭐가 되는 거야? 사각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각형은 결정권이 없고 원이 남는지 사각형이 남는지 결정하는 건 뭐야? 원이 1개가 남느냐, 원이 2개가 남느냐에 따라서 하나가 남으면은 원이 남게 되는 거고 2개가 남으면은 사각형이 남게 된다는 거죠. 내가 홀수고 짝수잖아. 근데 잘 봐봐. 원의 개수를 한번 살펴보면 원의 개수가 C가 있었다고 할 적에 할 수가 있는 게 도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개잖아. 원, 사각, 사각 또는 원사각. 그래서 원, 사각, 사각은 같은 도형인데 이럴 적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사각형이 하나 추가되고 원 2개가 없어지는 거니까 C-2 사각, 사각 이때는 여기에 영향이 없으니까 또 원사각을 하게 되면은 원 하나 없어지고 원 하나 추가되니까 그대로 되잖아. 그래서 원의 개수는 처음에 홀수면은 계속 홀수야. 처음에 짝수면은 계속 짝수가 된다고. 홀수, 짝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원의 개수는. 그래서 원의 개수가 처음에 그려질 적에 홀수잖아. 그럼 반드시 뭐가 남는다고? 홀수면은 원이 남게 되는 거고. 원의 개수가 짝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의 개수가 짝수가 되면은 사각형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그려놨어, 처음에.
이렇게 그려놨잖아. 그럼 남는 건 누가 남는다고? 원이 짝수죠? 원이 짝수니까는 사각형. 사각형을 고르게 되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그런 게임인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조금만 접근하면은 미리부터 처음부터 게임의 승패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재밌는 게임이죠. 네. 자, 그 다음 게임은 좀 간단한 게임인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죠? 네. 얘는 한번 그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간단한 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 이런 놀이 자주 하잖아. 어떤 놀이를 자주 해요? 뭐 나는 여기 위치할래? 너는 여기 위치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서 이 칸을 따라서 한 칸씩 이동해가지고 동그라미가 이 녀석을 잡으면은 이기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게요. 얘가 얘가 공격이라고 하고 얘가 공격, 얘는 방어. 그런데 10번 안에 10번 또는 그거는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정해진 개수 안에 잡으면은 공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 안에 피할 수 있으면 방어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이렇게 룰을 정하도록 할게요. 대신 한 칸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죠. 지금 파란색이 공격하는 사람이고 빨간색이 방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되면 빨간색이 어디를 움직여도 파란색이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이제 파란색이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선생님이 카드 트릭 했을 때 페리티 했었죠. 페리티. 그거랑 관련이 얘가 있어요. 얘가 페리티랑 관련이 있다.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요. 다 지웠네. 우리 여기를 0이라고 해요. 0. 여기는 한 칸씩 변할 때 1만큼 변한다고 할게. 0이고 여기가 1 되겠죠? 0이고 이런 식으로. 두 칸씩 변할 적에는 1 되는 거고 따를 때는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이고 0이고 이렇게. 그렇죠? 0이고 1이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공격과 방어가 여러분 잘 생각해봐. 같은 페리티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과 방어가 같은 페리티 1 또는 0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공격이 먼저 하든 방어가 먼저 하든 어떻게 돼요? 만약에 예를 하나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 같은 페리티에 있었다고 0인 위치에 있었다고 하고 공격이 1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방어가 먼저 움직인다고 할게요. 방어가 1로 움직이면은 공격도 어떻게 1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어쨌든 방어가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이 움직여서 잡을 수 있으려고 하면은 얘네가 같은 페리티에 있으면 돼요. 같은 페리티. 만약에 다른 페리티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공격과 방어가 1, 0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럼 방어가 1로 움직일 적에 공격은 어디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0으로밖에 못 움직인다고. 1에 있다가 그 다음에 움직일 수 0이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밖에 못 움직여? 1밖에 못 움직여.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한 칸씩 움직인다고 하지. 처음에 정해진 게 1이고 0이었다고 해봐. 그럼 그 다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다른 페리티로밖에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야. 공격과 방어가 있고 방어가 먼저 이제 움직일 거야. 방어가 먼저 움직이는데
서로 다른 페리티 있는 위치에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 공격이 방어한 자를 잡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페리티를 움직이게 돼. 근데 공격과 방어가 이제 같은 페리티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방어가 0으로 움직일 적에 가능성이 있잖아. 0 잡을 수 있단 말이야. 0 다음에 1로 움직이면은 어떻게 1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작을 갖다가 페리티를 잘 봐야 돼요. 직사각형이 게 있는데 내가 공격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방어하고 같은 페리티 있는 위치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U 한 번 안에 코너에 몰아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다른 페리티 시작을 하게 되면 절대 못 잡습니다. 이렇게 방어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페리티 있다고 하면.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데 이제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너 공격할 위치를 정해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게임판에 요런 대각선 같은 거 하나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대각선은 한 번 이동할 적에 어떻게 페리티가 변하지 않고 움직이거든. 그래서 내가 1에서 시작해도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게끔. 1에서 다시 1로 가고 있고. 1로 다시 가게끔 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지. 대각선 같은 걸 하나 거주고 거기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렇죠? 네. 이런 게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공격과 방어가 같은 페리티에 있으게 공격하는 사람이 잡을 수가 있어요. 다른 페리팀이 어떻게 돼? 공격하는 사람이 절대 방어하는 사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 대각선 같은 거 또는 뭐 이런 거 하나 그려주고 한꺼번에 페리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0에서 0으로 두 칸 건너뛰게 되니까 처음에 있던 페리티를 바꿀 수가 있다. 네, 같은 페리티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라면 방어하는 사람이나 공격하는 사람. 네, 이렇게 자, 이번에 할 수학 전략 게임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깊이 있는 수학이 조금 있는 겁니다. 자, 1서부터 6까지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6서부터 1까지 역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하는 사람, 나중에 하는 사람 순번을 정해가지고 여기서 두 장의 카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두 장의 카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바꿨다고 해보자. 3번, 4번 카드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위에 있는 거랑 서로 어떻죠? 이렇게 번호가 같죠. 숫자가 서로 같단 말이야. 숫자가 같을 때는 더 움직이지 못해요. 또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뒷면으로 이렇게 할게요. 뒷면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2번, 5번, 뭐 1번, 5번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지는 게임인 겁니다. 이렇게 바꿨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 다음 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바꿨다고 한번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또 이제 2번 카드가 맞기 때문에 엎어질 수 있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게 있는 거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1이랑 같으니까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하는 사람은 5번, 6번밖에 바꿀 수가 없고, 그렇게 되니까는 다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다 짝을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왜냐면 그 다음 사람은 이제 더 할 게 없잖아.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게임인 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1서부터 6까지, 뭐 1서부터 10까지 또 뭐 상관없습니다. 1서부터 n까지 다 넣을 수 있어요. 자, 역순으로 논다고 그랬죠. 1, 2, 3, 4, 5, 6, 4, 5, 6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항상 1서부터 n까지면은 n부터 1까지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금방 한 예에서도 봤지만 임의적으로 보이는 게임 같은데
얘가 결정이 납니다. 얘가 배열만 딱 보고도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길지 아니면 나중에 하는 사람이 이길지 결정이 나요. 일단 얘는 최소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3번, 4번 카드 바꿀 수 있고 2번, 5번 카드 바꿀 수 있고 1번, 6번 카드를 교체하게 되면 멈추게 되죠. 그래서 가장 작은 방법의 개수가 3이야. 3. 홀수죠. 홀수인데 이게 끝까지 가. 홀수라는 개념이. 그래서 얘는 어떤 노력을 해도 홀수 번째 게임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얘는 반드시 이겨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번 얘를 또 한번 해볼까요? 한번 바꿔서 한번 카운트를 해야 안 잊어먹더라고요. 한번 바꾼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두 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지금까지 세 번이죠. 지금 세 번 바꾼 거야. 세 번 바꿨는데 3이 이렇게 떨어지네. 3이 맞아 떨어지죠. 3, 세 번 바꿨어. 자, 이제 네 번째 바꿔보자. 네 번째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네 번째 바꾼 거야. 그 5가 또 떨어지죠. 자, 이제 다섯 번째 바꿔볼까요? 다섯 번째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맞는 게 없고 다섯 번. 자, 이제 여섯 번째 볼까요? 여섯 번째 우리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여섯 번째 바꿨어요. 그렇죠? 네. 여섯 번째니까 2, 4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는 이렇게 멈출 수가 있고 여섯 번.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돼요? 일곱 번째 끝나죠? 일곱 번째 끝난단 말이야. 홀짝은 안 바뀐단 말이야. 1, 2, 3, 4, 1, 2, 3, 4, 5, 6에 대해서 6, 5, 4, 3, 2, 1로 했을 적에 두 개씩 바꿔서 1, 2, 3, 4, 5, 6을 만드는 방법은 반드시 짝수번 바꾸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요. 처음에 딱 정해진단 말이야. 이 방법이. 처음에 3, 4 바꾸고 2, 5 바꾸고 1, 6 바꾸는 게 가장 적은 방법 3이었었죠. 홀짝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거 대학교 한 3학년 수학이나 수학교육 한 3학년, 2, 3학년 정도 되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대학교 수학 내용이거든. 그럼 이번에는 6을 빼고 5 한번 가볼까요? 1, 2, 3, 4, 5 이렇게도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여기가 1로 맞춰주겠죠? 역순으로 놓자고요. 5 그리고 4 3 2 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놓는 순간 3은 벌써 맞춰져 있잖아. 그래서 얘는 제외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는 먼저 하는 사람, 나중에 하는 사람. 홀수번, 짝수번째. 몇 번째에서 게임이 끝날까요? 얘는. 네. 일단 한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2, 4, 2로 바꾸게 되면은 맞춰지죠? 얘는 짝수번에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처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져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 1, 4 이렇게 한 번 됐죠?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어제 얘가 바뀌어졌죠? 두 번 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세 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몇 번? 네 번에 끝나죠? 네. 얘는 짝수번에 끝난단 말이야. 짝수번에. 두 번, 네 번, 여섯 번, 여덟 번 이렇게 걸릴 수는 있어도 공통적인 건 뭐가 되는 거야? 짝수번이라는 거지. 오늘 배웠던 거, 지금 했던 거 있잖아요. 얘가 나중에 대학교 가서 공부할 적에 오늘을 추억할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네. 재밌게 상대방을 놀릴 수 있는 그런 수학 전략 게임. 초기 조건에 따라 가지고 승패가 결정나는 그런 게임 종류 중에 하나죠.
네, 오늘은 우리 수학 전략 게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